가계약이라는 게 재밌는 게요. 법적으로는 사실 가계약 이런 건 없습니다. 뭐 굳이 예약 그 얘기를 하자면요. 계약을 하기로 하는 계약을 맺는 거죠. 법적으로 하면 이런 건 있어요. 매매의 예약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요게 이제 564조인데 매매의 일방 예약이라고 하는 조문이 있거든요. 근데 요 조문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일반적으로 실무에서 쓰이는 가계약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물론 비슷한 부분도 있는데 조금 다르기 때문에 대부분의 가계약에 대한 부분은 판례에 따라요. 판례를 기준으로 하게 되는 부분이고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요. 사실 가계약은 공인중개사를 위한 제도에 가깝습니다. 요거는 공인중개사 분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좀 반발하실 수도 있어요. 욕하실 수도 있어요. 있는데 이 가계약은 공인중개사한테 굉장히 유리한 제도입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라고 하면요. 요건 좀 활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나중에 공인중개사 되실 분이라고 해도 가계약 부분은 조금 활용하실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공인중개사가 아닌 분들이 이 방송을 본다고 하면요. 가계약은 조심해서 하셔야 됩니다. 요 또 가계약을 또 이용하실 부분도 있어요. 이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요 부분도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3억짜리 집을 사기로 하면서요. 보통 계약금으로 3천만 원 정도 걸려. 10% 정도 걸거든요. 잔금으로 뭐 2억 7천 하고 계약금으로 3천만 원을 걸었다고 쳐요. 이제 집을 보고 왔는데 아주 마음에 들진 않는데 당장 좀 이제 빨리 사긴 사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보통 그런 거 얘기하잖아요. 공인중개사 항상 얘기하잖아. 가면 부동산에서 아 이거 오늘 아침에도 누가 한 명 보고 갔고 어제도 한 명 보고 갔는데 아마 뭐 오늘 저녁에 이거 계약 될 것 같다. 일단 가계약금이라도 좀 걸어두고 가시라. 그냥 잡아둔다는 의미에서 가계약금이라도 좀 걸어두시고 두고 가시라. 이렇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아유 그냥 혹시 지금 안 하면 놓칠 것 같고 이래가지고 가계약금 걸어두고 이렇게 많이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럼 가계약이니까 계약이 아니냐? 가계약도 계약입니다. 일단 그러니까 가계약이니까 너무 가볍게 생각해가지고 바로 걸어두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3억짜리 집이라고 치면 3천만 원을 계약금으로 거는 거는 좀 액수가 크니까 약간 이렇게 머뭇거려지는데 보통 가계약금은 한 300만 원 정도 걸거든요. 한 1% 정도. 1%뭐 2%요 정도만 걸기 때문에 전체 금액의 기준으로 했을 때 300만 원 정도니까 그냥 쉽게 걸어지잖아요. 뭐 나중에 돌려받을 값에 그냥 아니면 뭐 정 안 되면 그 300만 원 포기할 값에라도 가계약은 좀 쉽게 하는 편이에요. 쉽게 하는 편인데 근데 가계약도 일단 계약이기 때문에요. 그 자체로 성립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계약일 경우에 보통 계약서를 안 쓰죠. 계약서를 안 썼다고 해서 그게 계약이 아닌 건 아니에요. 그것도 계약입니다. 그래서 계약으로서의 충분한 효력은 가지게 되고요. 가계약의 효력이 어디까지인지 한번 알아볼게요. 자, 가계약의 경우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억짜리 집을 사면서 가계약금으로 300만 원을 걸어놓고 왔어요. 걸어놓고 와서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까 아, 집이 생각보다 별로인 것 같아. 당장 내가 그 집을 안 사도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다음날 전화해가지고 부동산에 전화해가지고 아 그냥 그거 취소할게요. 300만 원 돌려주세요. 하면 돌려줄까요? 돌려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 요건 경우의 수가 좀 있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그 계약금을 그 집주인한테 보낸 게 아니라 공인중개사한테만 맡겨놓은 거라고 하면 그러면 그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 돈이 집주인한테 가지도 않았고 그리고 집주인한테 아직 연락도 안 해둔 상태다. 요거는 그냥 공인중개사 그 부동산 사무실에다가 딴 사람한테 팔지는 마세요. 딴 사람하고 계약하지 마세요라고 걸어만 둔 거예요. 요거는 계약으로서 아직 그러니까 본 계약으로서 성립을 안 한 겁니다. 그래서 요 돈은 나중에 내가 마음이 변하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집주인한테 이미 그 돈이 갔다. 그리고 집주인하고 통화를 해서 이미 계약을 한 상태다. 그러면 못 돌려받을 확률이 높아요. 근데 이 경우에도 약간 따져야 되는 게 뭐냐면요. 판례 기준으로 해서 이렇습니다. 어느 집을 살 건지, 그 전체 거래 금액은 얼마인지. 그러니까 아까 3억이라고 하기로 했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언제 들어갈 건지. 물건의 인도 날짜, 그러니까 입주 날짜든지 이사 날짜를 확실하게 정했을 때에 한해서 계약으로 성립해요. 그러니까 언제 살지 모르겠지만 언제 팔지는 모르겠지만 대강 뭐 산다고 치고 300만 원 걸어둘게요. 이 정도면은 그 돈은 돌려받을 수 있어요. 그거는 계약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어느 집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냥 특정한 매물을 안 정해두고요. 공인중개사 가가지고 아 요 아파트 마음에 드는데 요 아파트 102동에 괜찮은 물건 나오면 제가 계약할게요. 라고 하고 가계약금으로 500만 원 이렇게 맡겨놓고 갔다. 그거는 가계약으로 성립이 안 해요. 그건 그냥 성금으로 500만 원 걸어놨다라고 해도 계약으로 성립 안 합니다.
특정 물건을 특정을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물건이 정해지고 거래 금액이 완전히 정해지고 그 다음에 입주 날짜, 이사 날짜, 물건의 인도 날짜가 정해졌을 때 성립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매수자 입장에서 애매하다 싶으면요, 금액하고 날짜를 정하지 않고 가계약을 맺으면 됩니다. 물론 이거는 계약으로 성립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상대가 모를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3억짜리 약간 물건이라고 하면 3억이면 조금 비싼 것 같은데 요거는 좀 나중에 집주인하고 다시 흥정을 좀 하도록 하고 그럼 다시 얘기하도록 하죠 라고 얘기해도 그러시면 돼요. 그리고 입주 날짜도 뭐 대략 한 3월쯤이긴 한데 우리가 정확하지 않으니까 그것도 나중에 본 계약할 때 그때 다시 얘기하도록 하고 대략만 3, 4월쯤이긴 한데요. 제가 확실하게 말은 못하겠네요. 라고 얘기하면요. 가계약을 했더라도 나중에 그 돈은 돌려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요건 팁입니다. 팁이고요. 가계약하고 약간 다른 부분으로 구분을 좀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계약은 했는데 계약금을 다 안 준 경우. 요거는 전혀 다릅니다. 가계약하고는 전혀 달라요. 자,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억짜리 집을 사면서 계약금 3천만 원에 잔금 2억 7천만 원을 주기로 했다고 쳐요. 했는데 계약서는 다 썼어요. 다 썼는데 지금 내가 당장 가지고 있는 돈이 300만 원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300만 원만 일단 걸어놓고 내일 제가 돈 찾아가지고 나머지 2,700만 원 드릴게요라고 하면서 계약서를 썼어요. 썼는데 만약에 그 집 집주인이 그날 저녁 때 생각이 바뀐 거예요. 이거 3억 해도 잘 팔리네. 그럼 난 3억 천에 다시 올려봐야겠다. 요 계약 취소하고 3억 천에 다시 올려야지. 그렇게 다시 팔아야지. 라고 생각하고 저한테 300만 원을 다시 돌려주면 계약이 끝나느냐? 아닙니다. 요거는 가계약이 아니에요. 요거는 계약금으로 3천만 원을 걸기로 했는데 제가 아직 300만 원밖에 안 준 거일 뿐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계약금은 3천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집 집주인이 이 계약을 해제하고 싶다라고 하면 300만 원을 돌려주는 게 아니고요. 3천만 원을 돌려줘야 돼요. 실제로 내가 준 돈은 300만 원이라고 해도 그러면 그 내가 준 돈 300만 원하고 계약금 3천만 원을 다시 상환해야 되니까 저한테 총 3,300만 원을 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우에 계약금 같은 경우에는 계약금이 100을 상환하잖아요. 그럼 집주인이 600만 원을 상환하면 되겠죠, 저한테. 근데 요거는 가계약이 아닙니다. 가계약이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계약금을 전액을 주지 않은 것뿐이지 실제로 계약은 3천만 원에 대해서 계약금이 정해진 거기 때문에 3천만 원을 돌려줘야 돼요. 요건 약간 좀 복잡한 개념이죠. 그래서 요거는 가계약하고 좀 구분해야 됩니다. 이거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고요. 실무에서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아까 중간에 얘기했던 가계약은 공인중개사에게 가장 유리한 제도라는 부분은 요건 반박하실 분도 있겠지만 왜 유리한지를 말씀드릴게요. 자, 공인중개사는 뭘로 먹고 사냐면요. 계약이 이루어졌을 때 그 중개 보수, 흔히 이제 수수료라고 하죠. 중개 수수료 이렇게 부르는데 그 중개 수수료를 받는 그 돈으로 먹고 사는 게 공인중개사예요. 그러면 어쨌든 계약이 이루어져야 돼요. 계약이 체결이 되어야 돈을 버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손님들이 와서 그러잖아요. 집 구경 실컷 하고 나서 한 1시간, 2시간 실컷 구경하고 막 하고 나서 생각해보고 다시 올게요. 내일 나중에 다시 올게요. 이렇게 하고 가면 10명 중에서 9명은 안 옵니다. 그죠? 안 오는 것, 공인중개사 하는 사람도 다 알잖아요. 생각해보고 올게요 하면 안 와요. 그러니까 딴 데 가서 다른 집 가서 계약해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든 묶어두고 싶으니까 일단 그러면 가계약이라도 해두고 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나한테 와서 계약을 하니까. 가계약이라도 해두고 간 사람은 대부분 와서 계약을 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아까 3억짜리 집을 거래하는 데 있어서 가계약금 300만 원이라도 일단 걸어두면 그 거래는 성사될 확률이 훨씬 높아져요. 근데 생각해보고 올게요 한 사람은 다시 안 오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 가계약을 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이게 더 중요한 부분인데 가계약을 하고 나면요. 이 중개 보수에 대한 금액을 흥정을 할 수가 없게 돼요. 자, 이 중개 보수가 이제 중개 수수료인데 보통 일반적으로 중개 수수료라고 얘기하죠. 자, 법적으로 중개 수수료는요. 정찰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거래 가액의 0.4% 이내
0.5% 이내에서 협의에 의해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면은 5억짜리 집이라고 치면요. 요거를 뭐 거래를 하고 나면 여기에 0.4% 200만 원 이내에서 협의에 의해서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200만 원을 초과해서 받으면은 초과 보수라서 이제 불법이지만 이 이하에서는 200만 원을 받든 100만 원을 받든 50만 원을 받든 상관이 없거든요. 대부분의 이제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200만 원을 받고 싶죠. 최대한을 받고 싶죠, 당연히. 근데 이제 사는 매수자들이나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수수료를 깎고 싶잖아요. 한 푼이라도 덜 주고 싶지. 더 주고 싶어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수수료를 깎으려고 해요.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더 받으려고 하고 매수자 매도자 입장에서는 깎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 물건을 사기로 한 사람이 아파트 계약하기로 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 이거 이 집은 마음에 들긴 하는데 중개 수수료 얼마예요? 200만 원인데요. 하면 아, 이 수수료 좀 비싼데 좀 깎아주세요. 100만 원 하면 제가 거래할게요. 100만 원 안 하면 나 거래 안 할 거예요. 아, 이렇게 나오면 공인중개사 입장에서 100만 원이라도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100만 안 깎아주면 거래 안 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울며 겨자 먹기로 아씨 그래 더러워 하면서 시바시바 하면서도 그냥 어차피 깎아줘야 되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적당히 깎아주게 되거든요. 근데 자 만약에 가계약을 했다고 쳐요. 그러면 그대로 진행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 흥정을 하기 전에 이미 가계약을 했다고 하면 그대로 계약이 돼서 계약이 다 끝나고 나면 수수료는 언제 받게 되냐면 계약 잔금 다 치르고 나서 끝나고 받는단 말이에요. 자 그때 가서 만약에 깎아달라고 하면 누가 깎아줍니까? 공인중개사 입장에서 아무도 안 깎아줘요. 자, 이미 계약은 다 치렀기 때문에 내가 달라는 대로 줘야 돼요. 그러면 최대로 불러버리는 거죠. 당연히 최대로 받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요, 중간에 거래 이 수수료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이 중개 수수료에 대한 부분은 얘기를 안 하려고 해요. 어떻게든 일단 계약을 먼저 진행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진행을 다 시키고 계약을 해놓고 나면은 나중에 중개 수수료를 깎자는 얘기를 하기가 할 수가 없거든요. 흥정을 못 하죠. 왜냐면 달라는 대로 줘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거래 계약이 진행되다가 중간에 파토가 나서 취소가 됐다고 쳐요. 그러니까 이제 해제가 됐다. 계약 해제가 됐다라고 하더라도 중개 만약에 공인중개사의 잘못이 아니면은 중개 보수를 받을 수가 있도록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어떻게든 계약을 먼저 하도록 만들고 싶은 거예요. 중개 수수료에 대한 이 흥정을 하기 전에 그때 이미 빨리 계약을 하고 싶은 거예요. 계약을 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본 계약이 아닌 가계약을 했더라도 효과는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가계약이라도 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가계약을 하는 거는 공인중개사한테 유리합니다. 좀 유리한 부분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3천 아까 얘기한 것처럼 3억짜리 집에 대해서 3천만 원 거는 이 본 계약은 이렇게 손이 빨리 안 나오는 데 비해서 300만 원만 거는 이 가계약은 손이 쉽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가계약이라도 좀 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이 공인중개사 분들은 반박하실 수도 있어요.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 가계약이라는 제도는요. 공인중개사들한테 굉장히 유리한 제도입니다. 유리한 제도고 그러니까 요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공인중개사가 아닌 본인들이 계약을 이 거래를 하는 매도자, 매수자, 당사자인 분들이라면 가계약이라고 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잘 생각하고 계약을 진행하시도록 하시고요. 반면에 이제 공인중개사분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은 공인중개사분들이거나 공인중개사가 되려고 준비하시는 분들일 테니까 가계약이라도 해야 돼요. 일단 가계약이라고 해가지고 좀 쉽게 야 돈이라도 좀 걸어두고 가세요. 가계라도 좀 가계약으로 해서 일단 물건 잡아두고 가세요. 이렇게 해놓고 나면요. 나중에 거래 수수료의 입장에서 훨씬 큰 이익이 돼요. 그러니까 가계약금 500만 원만 걸어두고 가세요. 라고 요 한마디에서 가계약금 걸어둔 게 나중에 중개 수수료 500만 원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나중을 위한 씨앗을 뿌려두는 거니까 나중에 500만 원으로 돌아오게 만들기 위한 그 열쇠가 되는 거예요. 그 열쇠가 이 가계약금 500만 원이에요. 자, 오늘은 약간 이제 실무적인 부분도 좀 같이 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뭐 이제 민법에 대한 부분도 어차피 앞부분에 좀 말씀드렸으니까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을 했습니다. 다음번에는 아마 투자 성향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이 부동산 공부하고는 상관없고요. 투자하고 관련된 부분은 조금 좀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투자 성향에 대한 부분에서 얘기를 좀 할 텐데, 뭐 다음 방송도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자, 지금까지 부동산 가르쳐 드리는 한의사
아제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